네, 오프닝 소개해드린 것처럼 며칠 전 발생한 전주의 여인숙 일명 쪽방 여인숙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외계층의 주거 빈곤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이 내용 평소 기초생활수급자들과 빈곤가정 상담 등을 하면서 전국적 소외계층들의 주거 실태를 살펴온 평화주민사랑방의 문태성 대표 함께하면서 말씀 듣겠습니다. 문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번 일에 대한 취재 기사를 직접 쓴 분이죠. 나가서 폐지를 줍는 노인들에 대한 대책도 제기를 했습니다. 전북일보 최정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최정규 기자. 이번 사건이 지난 19일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 자초지종부터 좀 살펴주시죠. 네, 지난 19일 오전 4시경 전주시 선호순동의 한 여인숙에서 불이 나 7, 80대 노인 3명이 숨졌습니다. 소방이 펌프차 등 장비 29대와 인력 86명을 동원해 2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지만 이들 생명을 모두 구하지 못했습니다. 불이 난 여인숙은 본체로 추정되는 목조 건물 1동과 기역자 형태로 길게 늘어진 단층 건물 구조였는데요. 지난 1972년 사용 승인을 받은 아주 오래된 노후 건물이었습니다. 해당 여인숙은 폐지를 주워 팔면서 매달 투석비를 충당하는 속칭 달방 생활들을 하는 사람들이 지내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노인 세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예. 오래된 목조 건물이고. 네. 예. 화재 원인이 있을 텐데요. 네, 현재 불이 난 건물 대부분이 무너져 내려서 발화 지점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은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예. 하지만 목격자 인근 주민들의 이야기를 종합했을 때 당시 펑펑펑이라는 소리가 함께 창문이 크게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예. 화재 현장에서 부탄가스통들이 발견된 점을 밀어볼 때 부탄가스 더미에서 촉발된 한로 경찰과 소방은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폐지와 고철을 줍는 노인분들로 기사가 나갔습니다. 네. 이분들의 삶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었는데 세 분의 신원이 파악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네, 현재 세 분 모두 신원이 파악이 됐는데요. 예. 화재 당시 경찰이 주변 탐문 토대로 처음에 이제 관리인 83세 여성 김모 씨, 그 다음에 76세 남성 태모 씨 등 2명 신원을 파악했는데 다른 한 명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어제 72세 여성이 손모 씨로 통해서 지문 대조작 등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예, 이분들이 평소 폐지를 줍고 다녔다라고 할 수 있는 정황은 주변 분들의 어떤 증언을 통해서 나온 겁니까? 네, 인근 주민들이 며칠 전에도 리어카 폐지 등을 각종 고물을 실어서 해당 집으로 날랐다고 했는데 예. 그 입구에는 폐지가 가득 쌓여서 오죽하면 고물상이라는 표현까지 썼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해당 여인숙에 살던 분은 폐지가 가득 쌓여 입구에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고 악취도 너무 심하게 났다고 했습니다. 예. 인근의 과일가게 주인도 숨진 태 씨의 아들이 얼마 전 태 씨가 건드린 폐지를 차에 실어서 판매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예, 문 대표님. 네. 참 일단 안타까운 사건이고 사연입니다. 이분들의 삶을 고스란히 알 수 있는 대목 그리고 쪽방이라고 할 수 있는 2평 남짓 작은 방에서 달방이라고 합니다. 월세가 12만 원 정도를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폐지를 주어서 생활을 하면서 기초연금으로 근근히 그렇죠. 이제 살아간다고 봐야 될 텐데 이번 일 접하셨는데요. 먼저 어떠셨는지? 예, 매번 이제 저희 단체에서 가난하신 빈곤하신 주민들을 이제 상대로 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 이런 사건 사고들이 이제 저희 단체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이제 여러 이유도 있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지역 주민이고 우리 이웃인 우리 이제 어르신들께서 가난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런 비참한 사건들 또는 죽음에 이르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에서 현재 같이 살고 있는 한 이웃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비참하고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지금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이곳 스튜디오가 몇 평 정도 될까요? 이 정도면? 한 7평 7평. 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안에 들어오면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네, 그렇죠? 2평이면은 사람이 이제 겨우 눕고 옆에 밥솥 하나 놓고 TV 놓고. 하나 놓고 예. 옷장 하나 놓고 이불 놓으면 딱 누울 공간. 딱 누울 공간. 예. 쪽방이라는 개념이 정리된 게 있습니까? 제가 좀 사실 확인해 봤는데요. 예. 보건복지부에서는 또는 이제 우리가 보통 정의라는 개념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이제 정확한 표현인데요. 예. 법률에서는 쪽방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관련 법령을 좀 찾아보니까 네네. 노숙인 시설에 관련된 사회복지사업법 중에 노숙인 시설에 관련된 법령에서 이제 쪽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제 그 이전에 2011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실제로 쪽방에서 이제 각종 사고들이 발생하니까 이 쪽방에 계신 분들에 대한 안전 대책을 확보하는 보도 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 지금 두꺼운 책이 바로 그때 조사한 아니, 거. 훨씬 전에 뭐 있었을 텐데요. 예, 뭐 이게 또 같은 연도이긴 한데 이것은 예. 이제 보건복지부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전국 실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우리 지역 전주도 포함이 됐겠네요. 예, 그 조사에 이제 저도 주민들 실제로 주거 취약계층에 있는 주민들 만나고 싶어서 조사원에 제가 직접 참여한 바가 있는데요. 예. 이분들 만났을 때 쪽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서울 중심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현재의 개념으로서는 방을 쪼갠다는 개념에서는 전주 지역은 그런 방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아마 근데 전주 시민들 또 전라도 예. 도민들이 야 이게 쪽방은 서울의 한 곳에 가야만 있는 곳 아니야? 우리 설마 지역에 이런 쪽방이 있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예, 뭐 실태 조사나 현황 통계로는 나오지는 않는데요. 예. 직접 제가 조사원으로 직접 참여를 해서 만나보니까요. 쪽방이 있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번 사건처럼 오래된 연숙, 목조 건물, 이렇게 예. 오래된 연숙이거나요. 또는 이제 구도심에 있는 여관인데 실제로 손님이 없어서 달방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을 이제 저희가 통틀어서 쪽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시원 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데 고시원보다도 더 지금 보면 또 네, 열악하죠. 열악한 상황. 제가 실제로 가보니까 이분들이 그 부엌이 따로 없다 보니까 없겠죠. 예, 고시원 예. 같은 데는 이제 학생들 또는 이제 다른 어려우신 분들도 오지만 부엌이 따로 있거든요. 그렇죠. 예, 공동 부엌이 있는데 여관 여인숙 쪽방에는 이게 부엌이 따로 없습니다. 예. 가보니까 그래서 자기 방에서 부탄가스 렌지와 부탄가스 솥단지 이렇게 양은 냄비 같은 거, 그다음 전기밥솥 정도 작은 취사를 직접 자기 방에서 한다는 게 이제 저도 직접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예. 자, 목조 건물 72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당연히 뭐 이곳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현실을 우리가 이제 문 대표님 통해서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만 월세가 12만 원. 네, 예, 맞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시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기초연금하고 폐지를 주어서 생활하는 예. 겨우겨우 그 한 달 한 달을 이제 살고 있는 분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곳에 이번에 이제 주검으로 발견된 한 분이 관리인이라고 불렸던 분도 계셨다는데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러면? 이제 이쪽에 쪽방 건물에 상주를 하면서 예. 이제 월세를 수금을 하고 전출입 등을 담당하는 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분이 건물주는 아니신데. 네, 그 건물주는 따로 있고요. 이분이 그러니까 그 쪽방에 이제 월세를 담당하는 분. 네, 그래서 관리인이라고 불렸거든요. 사실 이건 이제 서울 사례인데요. 쪽방 실소유자를 조사를 해봤는데 대부분 다른 지역에 살면서 월세 수익만을 얻는 식으로 쪽방 영업을 하는 사람. 쪽방 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런 걸 처음 알았고요. 아울러서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재개발 이익을 노리면서 쪽방촌을 매입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물론 전주의 사례는 좀 다릅니다만 그래서 실제로 뭐 큰손 건물주의 뭐 빈곤 비즈니스 이렇게까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주는 좀 다르죠? 전주도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요.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구도심 내외에 열악한 한 지역 또는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에 쪽방을 매입을 하는 겁니다. 예. 투자자 입장에서 당장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쪽방에서 월세나 이런 현금을 받을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고 재개발이 결정된 뒤에도 매입한 금액의 몇 배를 받고 더 되팔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입장에서 손해 볼 게 없는 장사인 셈이죠. 참 이곳 또한 역시 네. 역시 사회 현실인데 문 대표님 네. 좁은 곳에서도 살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실까? 그리고 이런 분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어떤 복지의 혜택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나 준비가 돼 있는 것인가? 전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조례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먼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노숙인 시설 사업 안내라는 책자를 지침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 지침을 매년 만들고 있는데 그 지침을 제가 살펴봤더니
이제 대도시 5개 도시, 가장 큰 5개 도 서울을 비롯한 부산 5개 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 시도는 쪽방에 거주하는 인구수 조사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 뭐 마찬가지 여관 연수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죠. 근데 잠시만요. 예.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파악을 안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분들도 계실 것 네, 같고요. 그렇죠. 예. 실제로 저도 이제 저번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 만나 보니까요, 이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좀 있었습니다. 예, 네.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데요. 말소된 주된 이유가 채무 관계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사업 실패라든지 생계 곤란으로 인한 채무들이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갚을 예.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살던 거주지를 이제 피해서 이제 가게 되면서 이제 주민등록 말소가 되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국민건강보험료를 못 대서 의료비 몸이 아파도 병원을 못 가고 우리 있습니다. 수급이 안 예. 되는군요. 예.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것은 그 무엇보다도 가족이나 이웃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소통이 전혀 없으니까 국가가 이분들의 현황을 조사하려고 해도 좀 기피 현상이 있고 본인들이 피하기도 하고, 또 이분들이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주려고 해도 이분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소통 통로가 없습니다. 이번에 최 기자님 이 이제 세 분의 죽음 속에서도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좀 있었나요? 이 세 명 모두가 현재 이쪽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10명의 다른 전입자들은 있지만 예. 이 실제로 돌아가신 분들은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예. 근데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곳에서 지냈던 것으로 추정만 되고 있을 뿐. 그렇군요. 네. 이 사례가 바로 말씀하신 그 사례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살고 있던 동네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많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파악하기도 어렵고 본인들도 어떤 정부의 서비스라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통, 이런 지원자들의 관계가 전혀 없었던 것이 예.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자료가 2011년도께 있는데 혹시 우리 지역 안에서 전주시나 전라북도가 따로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예, 이제 전주시에서 2011년도에 주거복지 조례를 최초로 만들긴 했습니다. 예. 저도 그 조례에 참여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2014년도에 전주시 주거복지 조례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실태조사가 규모가 너무 이제 빈약하게 좀 이루어졌죠. 너무 이제 표본조사로만 이루어진 것도 이제 한계가 있지만 너무 예. 이제 빈약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체 실태조사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예. 이제 그 실태조사 자체를 시행하는 것도 조례 만들고 거의 4년, 3년 이렇게 걸렸습니다. 14년도에 실태조사를 했거든요. 예. 그때도 저 역시 이제 주민들 만나고 싶어서 제가 조사하는 직접 참여했는데요. 어허. 그때도 만나본 분들 대부분이 이제 수급자 가정을 중심으로 했고요. 단독주택과 아파트 또는 임대차. 그러니까 분유주차. 조사가 가능한 분들만 조사를 하신 거잖아요. 예, 지금. 그러다 예. 보니까 전체 실태조사는 사실상 하지 못하고 그렇겠죠. 있고 물론, 현재까지 예. 안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현재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 분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예. 가장 우선적으로 좀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 기자님, 네. 우리가 아직도 폐지를 줍는 노인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쪽방에 사는 노인분들이 그나마 월세라도 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폐지를 줍는 일을 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그 집 앞에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네. 전주시가 폐지 수거노인 실태 조사를 한 게 있죠? 네, 지난 3월에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예. 폐지 수거노인 실태조사 결과를 냈습니다. 전주시에서 현재 폐지를 수거하고 있는 노인은 총 255명으로 파악됐는데요. 예. 이 중 58명이 기초생활수급자였고 차상위 계층이 4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 노인 한 분이 하루 종일 발품을 팔아서 폐지를 주어서 어느 정도를 받을 것인가 생각해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최 기자님 어느 정도나? 시기별로 다르긴 하지만 최근에는 폐지 1kg당 예. 2-30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요? 20원에서 30원. 1kg에. 네. 그러면은 10kg를 했을 때 300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100kg을 하면 3,000원을 받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하루에 10,000원 벌기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겠네요. 아무리 모아도 10,000원을 넘기기는 하루에 힘들죠. 물론 이제 고철이 들어가긴 하겠습니다만 네. 예, 대부분 폐지로만 기준을 했을 때는 네. 이런 실태조사 전주시가 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처음에는 이제 뭐 생계를 위해서 폐지를 줍는 노인들한테
생활에 안정을 주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면서 폐지수거 어르신 지원 사업을 위한 그 결과였던 걸로 현재 보여지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이 지원 사업 자체가 단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아서 필요한 물품이나 그때그때 필요한 현찰만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예. 올해도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미세먼지 마스크만을 지급했을 뿐입니다. 사실상 생활 안정과는 거리가 먼 지원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지원이 부족한 점을 지적을 했을 텐데 전주시는 어떤 입장을 내놨나요? 폐지수거 노인 현황 파악이 어렵다. 그리고 어떤 분은 가끔씩 폐지를 줬고 어떤 분은 매일같이 폐지를 그럴 수도 줬는데 있겠네요. 예. 이런 노인들을 분별하는 기준이 너무 들쑥날쑥하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이들한테 지원하고 싶어도 현재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서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아니 조례는 이미 2011년에 임 대표님 전주시는 통과됐다면서요? 예, 주거복지 조례이지 노인 그 폐지 짓는 노인들을 위한 조례는 아니니까요. 조례가 그렇군요, 없이 또.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에 또 걸리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초창기에 이 사업에 대한 모니터를 했을 때에는 한 10명의 노인에게만 지원을 했습니다. 예. 즉 그 전주시의 사업비로 한 것도 아니고 조례도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전주시의 유관 사업 뭐 업체들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10명에게 후원금을 정도를 지원하는 정도는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업무는 아닙니다. 이건 뭐 공동모금회라든지 사회복지 시설 기관 단체들이 해야 할 규모의 네.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 뭐 극빈층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행정에서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의회 차원에서도 신경을 못 쓰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저희 지역 우리 지역에서 일어났기 네.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제대로 된 실태 조사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주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지자체는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예. 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지를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지자체의 의무이고 또 해야 할 바입니다. 예. 근데 이것에 대해서 소홀한 것에 대해서는 뭐 저희 단체 또 저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깝고요. 지방 정치인들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수장들이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통해서 예산 마련을 해서 대안을 세우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번 화재 사건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우선 여러 가지 의료비나 식비나 또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살 곳이 가장 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거 환경에 대해서는 특히 이런 빈곤층의 주거 대책에 대해서는 조례를 통해서 좀 더 보완되거나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채워져야 될 것 같은데. 네. 크게 이제 주거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는 이제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중앙 정부에서 하고 있고 그렇죠. 또 이제 주택에 우리는 LH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주거급여라고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에 하나인 주거급여 형태로 현금으로 주는 아까 14만 7천 원 정도 1인 가구에 주는 건데요. 예. 먼저 주거급여 먼저 말씀드리면 전주시나 전라북도 전 지역은 4급지에 해당됩니다. 기준에 의하면. 그러니까 최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14만 7천 원입니다. 예. 그 이하를 받는 주거급여 수급자도 많은 거죠. 예. 이건 최대로 주는 거니까요. 예. 그 이상의 임차료가 들어가더라도 그만큼만 줍니다. 실제로 저희 상담한 사례들 보면 전주 같은 경우에 원룸 사시는 분들이 보통 20만 원에 저렴한 경우 20만 원, 좀 많으면 30만 원까지 들어가는데 근데 14만 7천 원 그러면- 받아가지고는 부족한 예,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거 그러다 급여 가지고는. 보니까 원룸은 좀 환경이 있잖아요. 예. 부엌도 있고 뭐 화장실도 따로 있는데 그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관 연수 우리가 쪽방이라고 얘기하는 이쪽으로 예. 밀려나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또 전략해야 되니까. 예. 좀 전에 이번 사건에서도 돌아가신 분 중에 수급자는 한 명밖에 지금 파악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은 이분들이 수급자가 아닌 분들은 더더욱 생계가 어렵고 그 비용을 전략하기 위해서 주거비로 지출을 줄이려고 오로지 하는. 노동을 해야만 예. 돈을 벌어야만 되는 상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주거가 더 열악한 곳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이동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실제 뭐 주거 취약계층 전국조사에서도 이제 통계치로 나온 거 보면 이분들의 얻어진 소득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주택 임대료입니다. 예. 두 번째가 이제 의료비 그렇겠죠. 그리고 가장 많이 들어가고 세 번째가 이제 생계비 먹고 사는 것을 좀 아껴서 안 먹을 수 있는데 예. 주거비만큼은 이제 건물주나 관리인들이 금액을 책정해 놓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주거지 이동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이동을 한다고 해도 뭐 이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건 아닐 테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열악한 환경으로 자꾸 하향으로 아.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모이는 거죠. 오늘 또 처음 알았습니다. 전북 지역은 4급지로 분류되어 있어서 네, 최대 그- 받을 수 있는 돈이 14만 7천 원. 네, 예. 근데 가장 낮은 방세가 12만 원 정도 되니까 네, 이것마저도 이제 받을 수 없는 자격 조건에 해당되신 분들은 더 어려운 현실이고. 네. 그리고 아까 첫 예. 번째로 말씀하신 이 공공- 공공임대 예. 공공임대주택은 이제 대표적으로 전주시의 평화동에 가면 1단지와 4단지가 영구임대주택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파트로 돼 있죠. 예, 예. 근데 이제 여기에 수급자나 노인, 장애인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는데요. 예. 실제로 이 건물이 지어진 이후로부터는 현재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 영구임대 아파트 공급은 추가로 없었습니다. 아, 그때가 벌써 언제입니까? 네, 평화동에 그 아파트 들어설 때가 네, 굉장히 저도 몇 년도 기억이 안 날 정도 너무 오래됐는데요. 저 예.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요? 그러면 한 네, 30년, 30년 정도 예. 됐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반면에 이제 최근에 이제 효자동 쪽에 신시가지 쪽에 LH가 짓는 아파트 중에 30평이 넘는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예. 분양했습니다. 즉 LH가 사회적 약자들의 주택을 공급하는 업무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LH가 지금은 분양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30평이면 예, 그래서 저소득층들을 위한 아파트라고 볼 수 없고 또 뭐 제공한다 하더라도 저소득층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인 거죠. 공공주택의 그 취지가 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부나 이 지자체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의지에 예, 달려 그렇죠. 있는데 예, 사회적 약자들, 주거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의 주거를 공급하겠다는 의지가 정책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예. 현재 뭐 우리가 실감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사실 청년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만 노인들의 이 주거 빈곤 문제는 비단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청년층도 심각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님. 네. 지난해 7월 통계청이 발표한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1인 가족 청년 가구의 주거 빈곤율은 2000년 31.2%에서 2015년 37.2%로 상승했습니다. 예. 같은 기간 전국 전체 연령대의 가구 빈곤율이 29.2%에서 12%로 17.2% 낮아진 것과 대조됩니다. 예. 자, 우리 지역 전주시 선우송동에서 50년 가까이 된 목조 주택에서 화재가 났습니다만 화재가 뭐 어디에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 화재 안에 담겨진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네. 그 현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두 분과 말씀을 나눠봤는데 문 대표님 문 대표님도 평화주민 사랑방이라는 그 어려운 네. 시민단체를 예. 뭐 이끌고 계십니다. 더 어려운 그 소외된 분들을 만나러 다니고 계셔서 더 현정감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정책을 만들고 입안하는 분들께 주문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어쨌든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가 정책으로 또 예산으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 또는 어떻게 보면 형제, 뭐 부모님들인데요. 예. 이분들이 이런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거나 각종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가 그 소식을 접하면 마음이 좋을 리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정치인이라고 해서 그런 소식 들으면 좋을 리 없거든요. 다 같이 마음 아프고 슬프고 애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애통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이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치인들과 제도의 정책을 위반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이 마음을 담아서 제도를 만든 거죠. 법도 만들고 조례도 만들고 또 그 안에 예산을 세워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되지 않도록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과 의지들을 실천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예.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 그냥 또 잊혀져 가는 자리가 아닌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그 자세, 노력이 중요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북일보 최정규 기자, 평화주민 사랑방의 문태성 대표였습니다. 저희 페트롤 전북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페트롤 전북을 검색하셔서 들어오셨어요. 많은 의견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